오늘의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해 볼게요. 평생을 제 편이 되어주리라 생각하는 가족, 형제보다 더 가까운 친구 녀석이 있습니다. 제 위로 1살 많은 누나가 있는데도 가족인 누나보다 힘들 때나 슬플 때, 기쁠 때까지 항상 제 옆을 지켜줬던 이 친구 녀석이 오히려 더 형제처럼 느껴질 때가 많을 정도입니다. 심지어 군대도 동반 입대로 같은 날 같은 부대로 입대해 같은 날 어깨 동무하고 저녁에 집에 돌아올 정도였지요. 세상 누구보다 제 비밀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녀석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모든 비밀은 알고 있지는 못하죠. 제가 숨기고 있는 비밀이 하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그 비밀은 이 친구가 알지 못했으면 좋겠네요. 말했던 대로 이 친구와는 동반 입대를 해서 같은 부대 내에서 생활을 했어요. 부대만 같았지 군 생활은 따로 했습니다. 아무튼 상병 막 꺾었을 때로 기억하는데 이 친구가 갑자기 자기 면회 있는데 너도 따라 나오라고 부르더라고요. 어려서부터 형제 마냥 같이 붙어 다녔던 친구였다 보니 친구 부모님도 저희 부모님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했고 부대가 최전방이었다 보니 상병 꺾고 나서부터는 저희 부모님도 면회를 자주 안 오셨습니다. 그래서 따라 나가서 맛있는 바깥 음식 좀 얻어먹고 오자는 생각으로 따라 나갔죠. PX에서 냉동이 아무리 맛있게 나온다고 해도 근처 김밥 체인점에서 파는 기본 김밥보다도 맛이 없었거든요. 너무 자주 먹어서 많이 물리기도 했었고요. 아무튼 주섬주섬 따라 나갈 준비를 하던 중 면회실로 내려가는데 친구 녀석이 자기 이모도 와 있는데 괜찮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친구 녀석의 이모는 해외에 살았던 관계로 제가 한 번도 마주친 적이 없었는데 그냥 제 특유의 넉살과 능글맞음이면 처음 봐도 문제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저희 이모 정도 또래나 되겠지 싶었고 어른들한테 능글맞게 구는 거야말로 제 주특기나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런데 막상 면회실에 도착했더니 저도 모르게 흠칫 놀라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뻘 정도 될 거라 생각했던 이모가 저희 친척 누나 또래의 여자였으니 말이죠. 거기에 추가로 예쁘기까지 했으니 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오촌 이모라고 하더라고요. 자기 어렸을 때는 이모가 기관지가 안 좋아서 시골 동네인 우리 동네에서 같이 살았더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몇 번 봤을 거라고 하는데 그때서야 어렴풋이 그랬었나 하는 기억이 떠오르더라고요. 저희보다 5살이 더 많았고 친구네 집 갈 때마다 있었는데 사실 이 이모가 제 위에 연년생 누나랑 더 친해서 자주 같이 시간을 보내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그게 그냥 사촌 누나라고만 생각했지 그게 그 이모였을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땐 또 친구도 이모가 아니라 누나라고 부르기도 했었고 말이죠. 아무튼 그 뒤로 이 이모가 해외로 이민을 가면서 그 뒤로는 한 번도 한국에 돌아왔던 적이 없었답니다. 아무튼 먹을 거 뺏어 먹으려고 따라간 면회장이었는데 이상하게 자꾸만 저를 쳐다보는 것만 같은 친구 녀석의 이모가 신경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친구 녀석의 이모는 이민 생활을 하면서 원래는 그쪽에 자리를 잡고 잘 살고 있었다네요. 원래 이민 이후로 한국과는 영 인연이 없을 줄 알았는데 마침 취직 후에 연애를 시작한 상대가 유학생 출신의 한국 사람이었답니다. 그 남자친구가 공부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면서 친구 녀석의 이모도 그 남자 따라서 세상만사 다 제쳐두고 한국행을 택했다더군요. 다행히 다니던 회사의 연줄 덕에 한국에서 꽤나 괜찮은 대접을 해주는 직장을 구해서 자리 잡는 데는 얼마 시간이 걸리지 않았답니다. 아무튼 어릴 때 친척들 중에서 유일하게 또래였고 누나라고 따르던 친구 녀석이 생각나서 이번에 한국으로 돌아온 김에 면회를 온 거였답니다. 친구한테나 이모지 저한테는 그냥 5살 차이 나는 누나였잖아요. 게다가 눈부신 미모를 가지고 있으니 남자친구가 있다는 말에도 자꾸 신경이 쓰이더군요. 게다가 친구 녀석의 이모도 남자친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신경이 쓰이긴 했는지 면회장에 제가 나타난 이후로부터는 흘긋흘긋 손거울도 쳐다보고 계속 머리카락만 쓸어만지며 음식은 먹는 둥 마는 둥 얼굴만 붉히며 자리만 멀뚱히 지키고 앉아 있었습니다. 친구 녀석이 부모님과 대화 나누는 동안 저랑 눈이 몇 번 마주친 건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연락처는 교환하지 못했지만 면회하면서 두 사람 사이에 뭔가 통하는 게 있다고 믿었습니다. 면회 마치고 나서 위병소 밖을 나가는데도 친구 녀석의 이모는 계속 뒤를 돌아서 저를 몇 번이고 쳐다보더군요. 그때부터 아마 저도 친구 녀석의 이모를 한 명의 여자로 신경을 쓰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친구 녀석의 이모가 저희 부대를 찾아 면회를 오는 일은 따로 없었지요. 아무튼 저도 친구 녀석도 그렇게 전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혈기왕성한 나이에 전역을 하고 나니 연애하고 싶은 생각밖에 없었어요. 친구 녀석한테 이모 전화번호 좀 달라고 물어볼 수도 없는 노릇인데다가 사는 지역 또한 달랐다 보니 이거 어떻게 다시 만날 방법은 없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때부터 남은 군 생활을 친구 녀석 이모를 다시 만날 생각만 하면서 하루하루를 버텼는데 막상 전역을 하고 나니 만날 방법이 없었습니다. 사는 지역부터 다르고 사실 그렇게 가까운 친척이 아니다 보니까 자주 왕래가 있던 것도 아니었던 거죠. 그러다 친구 녀석이 지나가는 말로 이모가 오랜만에 오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전해왔습니다. 그때가 마침 또 저희 부모님이 누나랑 함께 해외여행을 가 있을 때였어서 타이밍도 좋았습니다. 집에 밥이 떨어졌다 전화 한 통 하니까 친구는 물론이고 친구네 어머님도 저보고 가족들 돌아올 때까지 와서 지내라고 했으니까요. 그 선의를 이용해 먹은 게 조금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그때부터 참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날의 면회 이후로 거의 1년 반 가까운 시간 동안 상상으로만 만나왔던 친구 녀석의 이모와 재회를 하게 되었으니 말이죠. 아니나 다를까 식사 마치고 친구 녀석이랑 TV 보면서 빈둥거리고 있으니 진짜 친구네 이모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간만에 재회의 마음이 터질 것만 같았죠. 처음 만난 그때 면회실에서 마주쳤을 때 그녀는 외국에서 한참 살다 온 해외 교포 티가 많이 나고 그랬는데 1년 반이 지나니 화장도 옷 입는 스타일도 심지어 헤어스타일까지 당시 한국에서 유행하던 스타일로 싹 바뀌었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상상했던 모습과는 조금 달라서 조금 놀라긴 했지만 오히려 그 편이 훨씬 더 자연스럽게 예뻤다 보니 저도 모르게 정신이 다 아찔해지고 입이 떡 벌어지더군요. 그런데 친구 이모가 그렇게 예쁘게 꾸미고 왔으면서도 표정이 많이 좋지 않았어요. 제가 오랜만이라고 수줍은 인사를 건네기도 전에 친구네 어머니한테 달려들어서는 목이 터져라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친구 어머니가 무슨 일이냐고 그녀를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어요. 분위기가 워낙에 싸하다 보니 제가 같이 따라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친구 어머니가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는데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건지 좀처럼 눈물을 그치지 못하더라고요. 저도 그 모습을 보니 걱정이 되기 시작했고요. 제가 대신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고 분위기가 분위기다 보니 오히려 저희가 자리를 피해야만 했습니다. 다행히 친구 방이 친구 어머니 방하고 붙어있는 구조인데 울먹이면서 터져나오는 목소리가 워낙에 컸다 보니 집중하고 귀를 쫑긋 세워서 듣고 있으니 대충 그 내용을 들을 수 있었어요. 어렴풋이 들리는 내용으로 짐작컨대 남자친구 때문에 너무 고민이 많아서 찾아왔다고 하는 겁니다. 그 말 듣고 엄청 실망스럽긴 했습니다. 면회 와서 저한테 눈길을 그렇게 주더니 결국 남자친구하고는 그날 그때까지 만나고 있었으니 말이죠. 그런데 가만히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 남자친구와 그만 만나고 싶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유학하는 동안은 몰랐는데 따라서 한국까지 왔는데 아주 그 자식이 몹쓸 놈이었던 겁니다. 이모한테 너 내가 그렇게 좋으면 평생 나를 먹여 살리라며 그 길로 친구네 이모가 혼자 사는 집에 들어가 살기 시작했다네요. 취직할 생각은 전혀 없어 보이고 친구 녀석 이모가 벌어오는 돈으로 집에서 게임하고 놀고 먹고 그러고 있었나 보더군요. 친구네 이모는 그래도 언젠간 정신 차리겠지 하는 기대에 기다렸지만 급기야 그 자식이 애인인 친구네 이모 몰래 다른 여자를 끌어들이기 시작한 겁니다. 친구네 이모가 벌어온 돈으로 다른 여자를 만나기 시작한 거죠. 꼬리가 얼마나 길었는지 그 상황을 친구 녀석네 이모가 목격을 하게 되었고 남자친구라는 작자는 적반하장으로 사생활을 침해했다며 집을 난리통으로 만들었나 보더군요. 그 과정에서 친구네 이모가 더는 못하겠다고 집을 뛰쳐나왔는데 집이 친구네 이모 집인데도 불구하고 그 자식이 새로 사귄 여자친구랑 집을 차지해서 살고 있고 집주인인 이모는 오도 가도 못하고 아주 난감한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가족들 반대에도 기어이 택한 한국행이었다 보니 이대로 미국으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또 참고만 있자니 너무 억울하고 그 와중에 어디 도움을 요청할 만한 사람도 없어서 신세한탄이라도 하고자 찾아온 거라고 하더군요. 친구네 어머니는 그 작자들을 피해서 뭐하러 도망을 나왔냐고 집도 너네 집인데 경찰에 신고부터 해서 법대로 내쫓아버리면 되는 거라며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더군요.
그리고 그런 놈하고 결혼하느니 이렇게 쪽나버리는 게 차라리 잘 된 거라고 미련 갖지 말라고 하면서요.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친구네 이모에게 연심을 품고 있고 말고를 떠나서 가족이나 마찬가지인 사람인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군요. 친구 녀석도 잔뜩 열이 받은 듯 보였습니다. 그 길로 방문 박차고 나가가지고 대화를 나누던 친구 이모와 친구 어머니한테 도와줄 방법이 있다고 자신있게 한마디 건넸어요. 피 끓는 청춘에 두 청년이 있는데 뭐가 문제겠냐고 당장 이모 집으로 가서 싹 다 엎어버리고 혼쭐을 내주겠다고 했죠. 이것만큼 확실한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친구 어머니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잠이나 자라며 단칼에 거절을 해왔습니다. 그땐 왜 그러나 했는데 지금은 이해가 갑니다. 친구 녀석 이모의 건강 문제로 어릴 때 잠깐 신세를 지긴 했지만 오촌이면 그렇게 가까운 사이도 아니고 거기에 집안 자체가 이민을 가면서 또 친구네와는 오랫동안 연락도 없이 지냈잖아요. 친구네 이모가 한국에 가까운 가족이라고 부를 만한 건 친구네밖에 없었지만 막상 따지고 보면 이웃보다도 훨씬 먼 친척인데 혹시나 잘못되면 자기 아들인 친구가 다칠 수도 있고 반대로 생각해보면 법적인 문제에 얽힐 수도 있으니 친구 어머니 입장에선 내키지 않았던 거죠. 친구네 어머님은 이모한테 일단 그날은 밤이 늦었으니 자고 가라고 했기에 제가 맨날 쓰던 손님방을 친구네 이모한테 양보해주고 저는 저희 집에 돌아가서 자야 했습니다. 친구 녀석 이모가 엄청 안타까워하는 표정을 제가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읽었죠. 제가 어질러 놓은 방을 대충 정리하면서 친구 녀석 이모한테 저희 집이 건너건너에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모두 잠든 후에 우리 집에 찾아오라고 했죠. 그럼 저 혼자라도 가서 도와주겠다고요. 친구네 이모는 말로는 괜찮다고 했지만 진짜 그래주길 기다렸다는 듯이 정말 1시간 정도 지나서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 길로 바로 제 오토바이 끌고 올라갔죠. 친구네 이모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나 봅니다. 제 뒤에 타고 같이 왔는데 있는 대로 소리를 빽빽 지르더라고요. 싱싱 달리는 가운데도 친구네 이모가 소리를 지른다는 사실을 제가 다 알 정도로 말이죠. 아무튼 그 길로 들어가자마자 싹 다 뒤집어 놓았습니다. 듣던 대로 뻔뻔한 놈이더라고요. 심지어 친구 이모 집에 그 남자친구란 놈과 같이 있던 여자는 또 처음 보는 여자였답니다. 바람을 피면서 또 바람을 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제가 지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도 했는데 다행히도 그럴 일은 없었습니다. 얼굴 하나만큼은 잘난 놈이었는데 그 외에는 사실 저랑 그 어떤 걸 비교해도 별 볼 일 없더군요. 그 길로 친구네 이모 집을 차지한 그 자식들을 전부 내쫓아버리고 드디어 자유를 찾아줬죠. 내쫓을 때도 2번 다시 이 근처에 오면 이 정도로는 안 끝난다고 으름장을 놓고 내쫓아버렸습니다. 아주 식겁을 하면서 도망가는데 제 속이 다 후련했죠. 친구네 이모는 아마 저보다 훨씬 더 후련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떠나가는 그 자식을 보면서 또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더라고요. 저는 제가 무슨 백마탄 왕자님이라도 되었을 줄 알았는데 실망감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괜히 열냈네 싶어 그럼 안녕히 주무시라 말하고 저도 다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친구네 이모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그냥 가지 말고 저보고 술상대 좀 해달라고 하더군요. 오토바이도 끌고 왔겠다. 술 먹으면 나 집에 못 간다고 했더니 친구네 이모가 여기서 자고 가면 되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그때 정신이 퍼뜩 들더군요. 그래서 근처 편의점에 가서 소주를 싹 쓸어 가지고 왔습니다. 혹시나 제가 먼저 취할까봐 술 안 취한다는 음료수도 2개나 사서 편의점에서 홀랑 마시고 들어갔어요. 괜히 안주 먹으면 술도 천천히 취하겠다 싶어서 안주는 일부러 아무것도 안 샀고요. 편의점 다녀오는데 대충 오며 가며 다 포함해서 30분도 안 걸렸던 것 같은데 친구네 이모는 벌써 냉장고에 있던 전 남친이 사놓은 술을 꺼내서 마시고 있더군요. 식탁 위에 놓여있는 소주병이 벌써 한 병 텅텅 비어있고 새로운 병이 반쯤 비워져 있었습니다. 이미 혼자서 한 병 반이라는 엄청난 양의 술을 30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혼자서 물 마시듯 마셔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걱정해주는 척 했지만 속으로는 오히려 잘 됐구나 싶어서 쾌재를 내질렀지요. 안 그래도 혀도 꼬부라지고 행동도 굼뜬 게 그 짧은 시간에 그 많은 술을 때려 넣었으니 취해도 한참 취했구나 싶었습니다. 제가 사온 술을 테이블 위에 올리니 과일 맛 나는 소주가 눈에 들어왔는지 또 그것부터 꺼내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친구네 이모 옆에 앉아서 술을 따르고 같이 짠을 하고 그렇게 한 잔, 두 잔 연거푸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별로 나눈 대화도 없어요. 술잔이 비면 따라주고 그 잔을 들어서 마시고 그런 식이었습니다. 이내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는 빈 병이 5병이 넘어가기 시작했지요. 그리고 그때 울리는 전화벨 소리. 친구네 집에 있어야 할 그녀가 사라졌으니 친구네 집에서 난리가 났나 봅니다. 전화를 받으니 들려오는 친구와 친구 어머니의 목소리. 친구 이모는 벌써 혀가 잔뜩 꼬부라져서 발음도 제대로 못하는데 걱정이 되는지 어디냐고 계속 물어왔습니다. 그때 제가 같이 있다는 사실은 들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 말라는 걸 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모를 술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마시게 만들었다는 사실이 가장 마음에 걸렸어요. 흑심이 뻔히 보이니까요.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겠구나. 그냥 길에서 술 깰 때까지 자다가 아침에나 후다닥 돌아가자 싶었는데 친구 이모가 친구와 친구 어머니한테 오지 말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전화기 너머 두 사람은 당황한 목소리더라고요. 그때 친구네 이모가 저한테 곁눈질로 윙크를 계속하며 사인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알았죠.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친구 이모도 저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걸요. 제가 어떻게 나서질 않고 가만히 있으니 어쩔 도리가 없어서 안 되는 술을 억지로 참아가며 계속 마시고 있었던 거였어요. 저는 어떻게든 술의 힘을 빌리려고 했던 건데 애초부터 술이 필요 없던 상황이었던 겁니다. 이제 서로의 생각을 눈치를 챘는데 뭐 술을 더 마시니 어쩌니 할 필요가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냥 그 길로 곧장 서로를 부축해서 방으로 갔습니다. 쓰러지듯 침대에 들어 누웠는데 술을 너무 마셨나 봅니다. 천장이 그대로 빙빙 돌더니 제 눈앞까지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 들었고 그대로 여태까지 마신 걸 뿜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빈속에 안주도 없이 그렇게 빠른 속도로 술만 때려 마셨으니 숙취 해소용 드링크를 미리 마셔도 효과가 없었던 거죠. 친구네 이모는 저보다 더 마셨는데도 술이 덜 취했는지 아주 기겁을 하고 화들짝 일어나더군요. 결국 그 나름 분위기가 다 깨지는 바람에 아무 역사도 쓰지 못하고 넘어가게 되었죠. 이대로 친구 이모를 또 어떻게 보나 싶었는데 그날 그래도 남자친구 쫓아내준 일에 대해서는 보답하고 싶다며 먼저 저한테 연락이 오는 바람에 어색하게 만나 2차전에 돌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친구 녀석에게는 말할 수 없는 비밀을 만들어버리게 되었지요. 오토바이로 1시간 반을 달려야 가는 거리였는데 친구네 이모가 전화할 때마다 매일같이 그 먼 거리를 달려나갔습니다. 나중에는 아주 못할 맛이더라고요. 하루에 2번, 아침 저녁으로 불러대는 날도 있었으니 말이죠. 그래도 좋은 게 좋은 거다 하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친구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이모와 절친인 내가 연인 사이가 된 걸 말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딱 걸려버린 겁니다. 친구 녀석의 이모가 저한테 혼쭐이 나서 쫓겨난 남자친구를 다시 집으로 불러서 둘이 시간을 보내고 있던 걸 연락 없이 찾아간 제가 그 장면을 전부 목격하게 되어버린 거죠. 제가 친구 이모를 워낙에 좋아했기에 한번 용서해줄 생각까지 했는데 문제는 그녀가 제가 아닌 그 자식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친구네 집에서도 난리가 났죠. 어디 그런 놈을 다시 만나냐고, 다시 만날 거면 앞으로 가족도 아니니 모르는 척 살자고까지 나왔는데 놀라운 건 그녀는 그 상황에서도 그 자식을 택하고 가족과 저를 등져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참, 사랑에 눈이 먼 여자가 그 정도일 줄은 생각도 못했죠.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아쉬울 때도 있습니다. 제 인생에서 그만큼 아름다운 여자는 그 이후로 없었거든요. 아무튼 덕분에 친구 녀석한테는 말할 수 없는 비밀 한계를 품고 살게 되었네요. 차라리 잘 된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어떻게 그녀와 잘 풀렸어서 친구 녀석의 이모부가 되었다는 것부터가 감히 상상도 안 되거든요. 그냥 이따금씩 그녀가 잘 지내나 궁금할 따름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네요. 긴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